이 빅테크 전장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누가 살아남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팔란티오, 구글. 그럼 대체 얘는 뭘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요즘 진짜 대 AI의 시대잖아요. 어딜 봐도 AI, 저길 봐도 AI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AI 서비스들을 돈 내고 구독하고 계신가요? 챗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언젠가는 모두가 휴대폰 요금처럼 당연하게 AI를 돈 내고 쓰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보면 메타가 700조를 AI에 투자했다. 구글이 차세대 AI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AI 관련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런 기업들 우리에게 익숙하긴 하지만 정확히 뭘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연말 결산, 요때만 딱 할 수 있죠. 이 빅테크 전장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누가 살아남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팔란티오, 구글, 이렇게 총 8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얘기는요, 첫 번째로 매출 구조 분석, 얘네가 뭘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 얘네가 돈을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 번째, 얘네의 전망이 어떠한지,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도 편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속성으로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색만 해도 내용이 충분하긴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내는 리포트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읽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논문들은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영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럴 때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행 가서 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영어 발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영어 못해서 갑갑해지는 순간이 꼭 한 번씩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말해복화입니다. 광고고요. 옛날만 해도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했다면 요즘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게 또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오늘 주제인 AI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게 다였다면 요즘은 진짜 AI 선생님이 나한테 붙어있는 것처럼,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또 다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짚어주더라고요. 또 이 말해복화 앱이 제가 써보니까 단어 학습이 있고, 문법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닝 학습이 있고, 스피킹 학습이 있고, 이게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량을 내가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고 싶은 날이 있고 조금 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도 내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너 안 올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귀여운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 설득을 해줘서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해복화는 게임과 교육이 결합된 AI 기반의 영어 학습 플랫폼이고요. 이거를 쓰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너의 학습 목표가 뭐야?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이제 논문이나 해외 기업 리포트를 많이 읽기 때문에 회사 업무상 필요라는 선택지를 고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회화라던가 대학원 준비 이런 것들이 쭉쭉 있으니까 그거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얘가 내 언어나 어휘 수준 같은 것들을 좀 평가를 해주는데, 나름 얘가 좀 나를 정확하게 간파하는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휘가 제가 몇 개나 아는지, 그게 상위 몇 %인지 지금 측정해봤을 때 한 3.64% 나왔습니다. 상위. 요걸 한번 학습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단어가 재밌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빈칸을 만든 걸 넣는 거야. 키보드로 하고 싶은 분들은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음성으로 하는 게 편하고 스피킹 연습도 하고 싶어서 음성으로 했습니다. What's the age? 범위가 뭘까? 하면 이제 얘가 틀렸다고 막 알려줘. Range. What's the age range of your participants? 이렇게 하면 넘어가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예를 들어 힌트 써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얘가 그거를 다 악습해서 오른쪽 위에 학습 주기가 떠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휘 학습하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일정 시간 후에 정해진 타이밍에 딱 복습을 시켜줍니다. 독일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인데 1시간 뒤에는 50%를 까먹고 한 달 뒤에는 80%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이 단어를 알아. 그럼 정말 나중에 보여주고, 몰라. 그럼 주기적으로 계속 노출시켜서 제가 그 단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랍니다. 까먹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보자면, Why are you so against the trend of using technology in classrooms? 하면은 맞췄어.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가요. 오답 노트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말한 오답 같은 게 있어요. 다른 예문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 질문 답변,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트렌드를 써야 돼? 다른 단어를 쓸 수는 없어? 하면 얘가 이럴 땐 이런 뉘앙스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해 하고 바로 알려줍니다. 휴대폰으로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한 것 같고 또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이 잘 돼 있어서 원하는 타이밍에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꾸준히 영어 능력을 키우고 싶다 하면 정말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꾸준히 쓸 의향이 100%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써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지식을 전달드리는데 계속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 논문 더 많이 읽을 수 있겠다. 첫 번째, 테슬라입니다. 한국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 우리 머스크 형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테슬라고요. 테슬라의 첫 번째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80%의 가장 큰 비중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요. 그럼 20%가 뭐에서 나오냐? 에너지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뭐냐면 솔라 루프나 솔라 패널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파워월이랑 메가팩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낮에는 다들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밤에 덜 쓰잖아요. 밤에 전기를 좀 저장해놔. 그리고 낮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휴대용 저장소 같은 걸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가정용으로 배급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AI 학교の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의 AI를 만들려면 반도체라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반도체라는 걸 굴리려면 전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에너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이 자율주행 방면에 있어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도입이 될 거고 테슬라가 본인 자동차를 파는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 독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들의 기술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요즘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본인들 반도체 칩 생산하는 데 열을 또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좀 재밌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급되는 세상이 오면 거기 선두주자가 될 준비를 테슬라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망을 좀 보자면 저는 이 기업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측이 안 돼요, 솔직히. 다른 기업들은 올해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언제 메타몽처럼 뭐 거부광으로 진화할 줄 아셨나요? 우리는 리자몽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 인수한 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AI를 학습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정말 살아있는 트렌디한 그 자체의 데이터 생산소란 말이에요. AI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은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이 아이폰에서 나오고요. 그 밖에 다음으로 큰 매출이 뭘까요?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앱스토어라던가 본인들의 아이클라우드 구독료, 무형자산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무형자산에서 나오는 돈들이 순이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니 공장 지어가지고 하드웨어 칩 넣어가지고 아이폰 만드는 게 싸겠습니까? 여러분들 웹툰 보려면 쿠키 구우세요. 앱스토어 통해서 수수료 내세요. 하는 게 더 싸겠습니까? 50% 아이폰, 한 25%가 그 서비스, 나머지 25%가 이제 맥, 액세서리, 패드 다 합친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보유한 기술력은 저는 이거 확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실상부하게 브랜딩이 정말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필수 소비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몇백만 원씩 돈을 써주지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또 잘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의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칩 개발을 직접 다 해요. M4, M5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칩을 개발을 하거든요. 타기업 의존력을 낮추고 본인들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일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애플을 써본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애플은 그 서비스 간 호환성이 정말 뛰어나요. 맥, 아이패드, 아이폰 또는 에어팟 바로 락인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한번 그 안에 들어오면 걔네의 생태계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애플은 근데 최근에 좀 미진했던 게 컨퍼런스 같은 거 해서 막 우리들 신기술 발표를 하는데 그때마다 AI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아직 개발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애플이 발표를 했죠. 4년간 5천억 달러를 이 AI 산업에 투자를 할 거다. 730조쯤 되는 돈을 4년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이폰이나 맥 같은 데 시리 같은 본인 AI가 탑재가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네의 전망을 좀 보자면 성장력이 엄청난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 소비자를 락인 시키는 걸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애플이 지금 애플 비전 프로라는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안경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쓰면은 막 여기 증강 현실처럼 막 떠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해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실용성이 막 높진 않은데 언젠가 저는 이런 VR의 세상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애플이라는 기업의 이런 하드웨어 경쟁력이 또 한층 올라가지 않을까. 세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매출 구조를 보면 한 60-70% 상당수의 큰 매출이 그 본인들의 아마존 마켓에서 나옵니다. 18%가 AWS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9%가 광고 수익에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게 훨씬 크잖아요. 근데 얘들은 마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반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랑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측면에서만 따졌을 때는 요 광고 수익과 AWS가 형님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아마존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결된 얘기를 해보자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뭘까요?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고 주방이 필요하고 후라이팬이 필요하고 또 다 있으면 보관할 냉장고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아마존이 재료도 줄게, 후라이팬도 빌려줄게, 냉장고도 빌려줄게, 주방도 빌려줄게, 다 빌려준다는 거야. 인터넷이나 웹상에 뭔가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걔네 것들을 다 빌려서 대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이 AWS라고 하는 게 세계 1등 클라우딩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또 뭐에 투자를 하고 있냐? 아마존 마켓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시장 장악력은 엄청난데 뭐가 안 좋다고? 마진이 안 좋으니까 이 마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비를 줄여야 돼. 그래서 수많은 물류 창고와 그런 데에서 로봇, 드론 같은 거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아마존은요 에너지에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본인들의 모든 운영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대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반도체랑 연결이 돼 있고 그 반도체가 결국 AI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걸 아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앞으로도 AWS 쪽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으로 좀 공고히 입지를 다지려고 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좀 시장에 풀어놓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조를 보면요 비슷비슷한 크게 두 파이가 있어요. 하나는 M365 같은 그 툴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애저라고 해서 또 여기도 클라우딩 플랫폼이 있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이름이 애저인데 애저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39%래요. 애저가 성장한 것도 맞지만 이 전체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파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매출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저를 구동하기 위한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요. 반도체 칩. 마이야 1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본인들이 자체 생산하는 반도체 칩에서 애저를 돌렸을 때 최적의 효율이 나오도록 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락인과 관련이 있죠. 우리 거 쓸 거면 다 써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일 중요한 게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상품은 탑재된 AI가 다 GPT 기반이고요. M365를 사실 안 쓰는 회사나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쓰는데 거기 이제 GPT를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탑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엑셀표 내가 직접 정리 다 해야 되는데 귀찮은 것들을 이제 진짜 그 코파일럿한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AI를 결합해서 나아가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본인들의 칩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애저를 계속 이 애저라는 시장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뭘 가지고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매출의 99%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획일화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데는 메타밖에 없다. 그래서 메타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AI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전공자들 입장에서 메타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 인재 영입에 미친 회사로 유명해요. 막 어디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 몇 천억, 몇 조의 연봉을 주고 갑자기 데려와.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몇백 조의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광고 수익에서만 본인들 수익 발생하는 게 좀 불안한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수익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돈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케팅 예산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소비적으로 쓸 수 있는 무언가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개발한 라마라는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라마를 오픈 모델로 자꾸 풀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럼 돈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지만 라마가 막 풀리면 모두가 그 라마라는 걸 갖고 와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샌가 그 라마의 환경 위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는 라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의 플랫폼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설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회사채라는 그 빚을 발행을 한 거거든요. 현금을 땡기려고. 근데 그 현금을 땡긴 이유가 AI 쪽에 투자를 더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투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올 거냐? AI에 지금 몇백조를 투자하는 건데 너네 이 수익 회수할 수 있어?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너무 유명한 엔비디아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와서 깐부치킨도 드셨잖아요. 젠슨 황의 기업이고요. GPU를 파는 회사입니다. 모든 AI 학습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근데 AI 경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성능 경쟁. 그러려면 제일 좋은 GPU가 필요한데 제일 좋은 GPU를 만든 게 엔비디아예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를 보면요. 90%가 데이터 센터, 즉 GPU 판매량에서 나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상당수가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써주는 빅테크들이 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포지션이 되게 사기라고 생각한 게 결국 빅테크들이 AI를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모두가 엔비디아 GPU를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기업에 그 대규모의 돈을 써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가 본인들의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 매출 줄어들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엔비디아는 똑똑하게 뭘 하려고 하냐면 전체 그 GPU와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GPU를 후라이팬이라고 해요. 후라이팬 모두가 요리하는데 필요하니까 돈 주고 쓸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돈 주고 써? 우리 자체 후라이팬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후라이팬을 쓰면은 만능 레시피북도 드리고요, 배달 서비스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GPU 안에 갇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님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니모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뭘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다만 그 GPU 앞단, 뒷단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데 럭인을 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엔비디아가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도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나머지 7개의 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신예고요. 얘가 여기 낄 반열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정부 매출이 한 절반, 기업들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예전만 해도 대부분의 매출이 정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121%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모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얘네는 뭘 팔고 있는 건가? 이걸 아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모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데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관리할 게. 근데 그게 보통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네 데이터 매니징 해줄게 하는 순간 데이터를 쫙 연결시켜서 그게 모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사 시스템이다 하면은 뭐 운항 일정일 수도 있고, 뭐 부품 뭐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 비행기라는 하나의 그 중심 요소 하나로 쫙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 AI 에이전트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매니징할 게 한 회사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솔루션을 내려준다는 거고, 또 얘네가 밀고 있는 한 가지, 신뢰도를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접근을 할 때 데이터를, 민감한 데이터 어쨌든 다 봐야 되니까 팔란티어가 딱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봐야 할 데이터만 보겠다. 그리고 이거 정말 안전하게 보안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력이 좀 더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수요는 모든 크고 작은 기업들에 다 있어요. 정말 작은 기업 가더라도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시작으로 했지만 지금 상업에서, 민간 상업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아직 몸집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요 빅테크 기업에 끼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밌는 거, 얘네는 진짜 찐으로 AI를 필두로 해서 성장해 온 기업이에요. 그 말은 즉슨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망의 마지막, 구글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매출 구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절반 이상 정도 되고, 14%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나머지 10%가 사람들이 쓰는 뭐 구독료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 유튜브,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인식이 됩니다. 유튜브가 당분간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구글이 무서운 점은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 같은 응용 산업을 모두 자체 시스템으로 아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이 AI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반 산업들을 본인들이 다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란 기업도 2030년까지 연중 무휴 탄소 제로 에너지를 쓰겠다. TPU라는 반도체 칩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제미나이라는 AI 모델 굉장히 또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랑 로봇 쪽에도 투자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글 주가가 한창 떨어진 때가 한 1, 2년 전에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야 챗GPT 대박이야. 이제 아무도 구글에 검색을 안 하고 AI한테 물어볼 거야 라고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웬걸? 조금 있다가 바로 구글이 착착착착 따라오더니 지금 제미나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 구글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영상 플랫폼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만드는 영상 보면 이제 다 진짜 같아요 정말. 자체 기술력도 뛰어나고 투자할 때 투자를 할 줄 아는 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제일 좀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이 밸류 체인을 다 먹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진짜 하고 있어 얘네는. 에너지 인프라도 하고 있고 TPU도 칩 되게 괜찮거든요. 제미나이 모델도 괜찮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튜브랑 검색 인지랑 크고 안전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성범님은 그 많은 정보랑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얻으세요? 이런 리포트를 읽습니다. 구글에서 내는 리포트나 아니면 구글이 투자사에 제출하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본인들의 상황이나 앞으로 뭐에 투자를 할 건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이 보고서에서 좀 참조를 했는데 뭐든지 읽다가 보면 모르는 단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intang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뜻이 약간 헷갈리거든요. 뭐 tangible 탄성적인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의 복화에 사전을 눌러가지고 바로 intangible 치면은 무형의, 만질 수 없는, 형체가 없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 검색을 또 누르면 적절한 예문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통계에 들어가 보면 AI가 내가 이제 얼만큼 학습을 했고 학습 시간이 어떻고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지 이런 수치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한테 맞춤형 설계를 또 해줍니다. AI나 번역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실 직접 말하는 것과 뉘앙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에 약간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말해볼까 하면서 열심히 영어 정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또 잘하고 있는데 걔네가 휴대폰도 만들어. 데이터 연결 안 돼도 AI 제미나이가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휴대폰 만들고 구글 글래스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해. 다 하는데 다 곧잘 해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연말 결산 느낌으로 내년 넘어가기 전에 이 기업들이 올 한 해 어떤 성장을 보여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인식하기에 AI는 화학공학, 생명공학처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넓은 기반 기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기술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팅이 된 것처럼 AI도 그런 새로운 땅이 열린 것처럼 그 새 땅 위에 많은 기술들이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AI 혁신은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 통신사 어딨어? KT, SKT. 너 AI 어딨어? 나 제미나이, 오픈AI. 이렇게 모두가 당연하게 쓰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쯤 돼야 AI 혁신이 좀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흐름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지금 AI 학회를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중요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AI라는 새 땅에 멋지게 깃발을 꽂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다. 화이팅! 안녕!